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9월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9월이 시작되자마자 큰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금투세 관련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계속 불확실성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서둘러서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주변 상황이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고 또한 하락 공포감이 더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시기가 지나고 보면 또 좋은 종목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되었던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데리고 오고 싶던 종목을 이번 주에 하나 더 데리고 왔는데, 자, 그러면 일단 미국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된 미국 지표 중에서 가장 주목을 해볼 지표는 금요일에 발표가 된 실업률이었습니다. 8월 실업률이 4.2%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했고 또한 7월 대비 0.1%가 줄어들었으니까 미국이 아직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발표가 된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4만 2천 명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장 전망치보다 약간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걸 핑계로 금요일 미국장은 급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5.6%로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만 불안한 지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하락세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9월 금리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 발표하는 지표인데 다음 주는 물가 지수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물가 지수가 보다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온다면 9월에 금리를 50bp 인하하는 B컷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주식 시장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JPQ와 JPI 배당금이 나왔거든요. 이런 시기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JPQ는 세금을 제외하고 0.47달러가 지급이 되었고 JPI는 0.34달러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둘 다 평균보다 많은 배당금이 지급되었는데 특히 JPQ가 평균 대비 약 20% 늘어났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주가 기준으로 JPQ는 새우 기준으로 배당률이 8.4%이고요. JPI는 6.2%입니다. 하지만 두 종목 주가를 보니까 JPQ가 저번 주 대비 5% 정도 하락했고 JPI는 3% 정도 하락한 것 같더라고요. 각각 추종하는 지수 하락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두 종목은 매달 배당금을 이렇게 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만족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장을 보겠습니다. 한국도 코스피가 일주일간 4.3% 하락했는데요. 2600을 다시 깨고 2500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요. 이런 영향이 월요일까지 연결될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주도 증시 분위기를 낙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외국인은 약 1조 9천억 원을 순매도했더라고요.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외국인이 약 4조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 이런 영향으로 지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해 주길 바라보고 싶지만 여하튼 코스피가 다시 상승을 하려면 결국은 외국인이 돌아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와 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2% 상승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졌다고 보이고 9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니까요. 아마 10월에 한국도 따라서 25bp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IS의 계좌를 볼 텐데요. 최근에 데리고 왔던 삼성화재가 10% 정도 수익이 나왔길래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또 하락하길래 다시 매수를 해보았는데 여하튼 운이 조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말 배당주를 한 종목 더 추가를 했는데 기아를 새롭게 데리고 왔거든요. 첫 매수로 50주를 매수를 했고 다음날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10주씩 두 번 더 매수를 했는데요. 여하튼 오늘은 이 종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세븐도 평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200주를 매수하면서 물을 타보았습니다. 먼저 삼성화재부터 말씀을 드리면 34만 9천원에 다시 매수를 했고요. 이번에도 10주부터 매수를 시작했는데 지난번처럼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5주 단위로 매수를 하면서 1차 목표 수량으로 30주까지 수량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여하튼 삼성화재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3분기 실적 발표하는 11월 초에는 꼭 발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롭게 데리고 온 기아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아차는 4분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10월 말에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소개를 드렸던 현대차 밸류업 프로그램이 저의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이번 기아차의 밸류업도 현대차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기아차도 총 주주 환원율 35%를 목표로 배당금과 주식 소각을 꾸준히 진행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상반기 실적은 좋았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 그리고 순이익은 17%가 늘어났으니까요. 현대차 못지않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았더니 약 3달 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주가가 25% 정도 하락했던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내려온다면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프레임이 하나 있죠. 이게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8월 판매 대수가 공개가 되어 있던데요. 7월보다 판매량이 약 4% 정도 감소했고 전년 8월 대비해서는 판매량이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도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결국은 이런 피크아웃 우려가 단기간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차의 배당금을 보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21년 배당금은 3,000원이었고 작년에는 5,600원으로 약 2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적을 미루어 보면 올해 실적이 전년보다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배당금은 전년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작년 배당금 5,600원 기준으로 현재 배당률은 5.6%인데요. 하지만 배당금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기아차의 배당률도 5.6%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1차 목표 수량으로 100주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70주를 매수를 했으니까요. 향후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10주 단위로 추가 매수를 하고 1차 목표 수량을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가가 조금 반등해서 10% 정도 수익이 나온다면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배당금까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현대차 EUV가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저번 주에 수익률이 18%였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주가가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난번에 19만원 넘었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데리고 왔다면 베스트였겠지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현대차 우선주 이번 주에 저의 다른 계좌에서도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을 했거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미국 월배당 삼형제도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에이스 미국 빅테크 세븐은 마이너스로 전환했는데요. 이번 주에 200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추었는데 다음 주에 더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10%도 월요일에 주가가 10,000원 이하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요. 10,000원 이하에서 60주 단위로 2번 더 매수를 하고 일단 900주를 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K카도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평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왔는데 혹시 12,5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와 JR리츠도 저번 주보다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한 것 같습니다. 에이스 빅테크 세븐은 이번 주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재 2%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주가가 1,200원 이하로 빠질 것 같은데 일단 월요일에 100주를 더 매수를 하고요. 주가가 더 빠질 때마다 100주 단위로 물을 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주가가 올라와서 평단가 이상을 회복한다면 이번에도 900주만 남기고요. 물을 탔던 수량은 다시 덜어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맥쿼리 인프라 유상증자 청약 일정이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날짜가 하루씩 밀렸는데 먼저 구주주 청약은 10월 7일 월요일과 8일 화요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도 하루 늦춰지면서 10월 25일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맥쿼리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정이 변경되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청약을 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의 다른 계좌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이 계좌에서는 SK텔레콤과 에이스 빅테크 7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현대차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SK텔레콤을 58,000원부터 조금씩 매도를 해볼 생각이었지만 참지 못하고 56,000원부터 조금씩 매도를 했고요. 그 매도한 돈으로 현대차 2우선주를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SK텔레콤 매도를 조금 더 참았다가 지난 금요일에 정리를 하고 그날 현대차 매수를 시작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더 좋았겠지만 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에이스 미국 빅테크 7도 약 200주 정도 추가 매수를 해보면서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은 700주가 남아있는데요. 향후 현대차 주가 상황에 따라서 SK텔레콤은 조금 더 매도할 생각이고 현대차 수량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SK텔레콤은 400주는 남겨서 계속 배당금은 받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투자하는 현대차는 주가가 20만원 정도 올라가길 기다리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요. 9월 2주차 주식 투자 알기는 원래대로 토요일 저녁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